이유는. 감사합니다. 기록하게 해주셔서. 이 행위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행위를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저가 N사에 있을 때는 이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스폰서님도 저에게 이거를 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그냥 이것이 있다. 거기서 이제 뭐 10코어, 9코어, 8코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있다라는 것만 개인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만 알았지 이것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강조하지도 않았고 우리 또 우리 스폰서 사장님께서는 또 하지 않았겠죠. 본인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하라고 말씀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개더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원하는 성공을 얻기 위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자, 성공자들을 보면, 자, 성공자들은 시스템이라는 걸 갖고 있죠. 네. 자, 시스템은 어떤가요?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만이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쵸? 자,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들은 목표 관리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본인의 목표를 관리를 한다라는 거는 시간 관리가 잘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간 관리. 네.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을 관리할 수 아는 관리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합당한 게 바로 여기에서 연결되는 것이 바로 고개너입니다. 즉,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고개더를 해야 된다는 그 결론에 다다르게 되죠. 예. 원하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개더를 이래서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오늘 조금 뭐 난해한 얘기일 수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근데 이런 얘기들을 좀 늘 하고 싶었어요. 파트너 사장들한테. 우리가 운명이라는 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운명은 뭐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 그리고 뭐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얘기는 그거랑 똑같아요. 리더는 태어난다. 아니면 리더는 만들어진다. 이걸 가지고 맨날 우리가 그 양쪽에 반대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잖아요. 근데 자, 운명이라는 거는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자, 무의식이라는 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무의식. 무의식은 습관이에요. 습관, 무의식은 습관이고, 그리고 그 습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의식화해야 돼요. 의식화. 습관이 내가 좋지 않은 습관이면 어떻게 돼요? 의식화해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것이 바로 운명입니다. 이거는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리더는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리더가 태어나면서 리더만 있다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반드시 이 무의식화된 습관을 바꾸면 우리가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결국은 내가 하는 행위들에 의해서 습관을 바꿀 수가 있고 그것이 성공으로 연결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침 일기가 왜 지금, 잠깐만요. 네. 지금 이제 해강 넘버 5 요거를 제가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1번부터 원래 저희가 5가지가 있죠. 책 읽기, 그리고 일일 일강 있고, 그 다음 바로 컨택, STP 보상, SNS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조금 추가했어요. 제가 더 필요한 것들. 시스템 참여, 그리고 제품 애용, 그리고 상담, 신뢰 쌓기. 요거는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시스템 참여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안 하긴 했지만, 요것들은 좀 추가를 했는데, 음, 이 1번부터 8번까지는 다 이 우선순위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자, 1번부터 3번 제품 애용까지는 사장님들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성장. 그리고 4번부터 8번까지는 성과를 위해서 필요한 덕목들이에요. 자, 성장만 하고 성과가 없다면 우리 사업에 이 밸런스가 안 맞겠죠. 성장 없이 성과만 있다면 여러분, 성장 없이 포인트만 내고 있다면 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것은 지금 표시는 안 나요. 이 해강 넘버 5, 고개더를 하든 안 하든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눈에 띄는 효과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직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시스템에 참여하는 그, 우리 사업자분들이 50명 이상이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예.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쌓아놓지 못하면, 않으시면 나중에 정말 너무 이 관계 때문에 너무 헤매게 되고 사업에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저도 이제 너무 많이 느끼고 있고요. 사실 사업 초기에는 이 책 읽기를 많이 안 읽었어요. 저도. 왜냐하면 맨날 STP 하기 바쁜 거예요. 맨날 성과 내기 바쁘고 빨리 지금 가야 되니까 포인트 내기 바쁘고 왔다 갔다 하고 약속 잡고 여기 거의 다 90% 이상이 집중되어 있죠. 집에 오면 널브러져서 또 책 읽을 시간도 없고 쉬고 이렇게 되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책을 안 읽으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응, 진짜. 책을 안 읽으면 하루가 안 끝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만큼, 이제 비즈니스가 점점 진행이 되면서 조직이 조금씩 생기면서 파트너들이 점점 더 함께하는 파트너들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리더십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봉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 읽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책을 찾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릇이 먼저 담을 그릇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계속해서 매일매일 습관으로 좀 지금부터 만들어 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책 읽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책 읽기. 하루 20분 이상 추천받은 책 읽기예요. 추천받은 책 읽기. 여러분들 처음에 좀 뭐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사업 중기에는 뭘 읽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뭘 읽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이 많을 거예요. 이 책도 이렇게 순서대로 읽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자, 사업의 초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예요? 이런 쇼더 플랜, 그쵸? 그리고 질문이 답이다. 그리고 질문으로 시작하는 초대,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런 바이블들 있잖아요. 추천도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들을 먼저 꼭 읽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파트너하고 스폰서, 그러니까 팀워크가 생기기 위해서는 생각이 같아져야 되는데 생각이 같아지지가 않아요. 책을 안 읽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어떤 분은 저렇게 해석을 해요. 이 이유는 뭘까요? 책을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문장을 보고 똑같은 책을 읽어도 다른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이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때요? 저희가 학력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저마다 갖고 있는 기질도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색깔의 사람들이 다 만나서 같은 생각을 해야지 한 방향 정렬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도전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팀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을 읽으셔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틀을 깨는데 반드시 중요하고 팀과 생각을 정렬하고 복제하는 데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보는 시선을 많이 넓힐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에게 지금 백만장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온다면 여러분들 담을 수 있겠어요? 쉽게 대답 못 하실 거예요. 온다고 해도 겁나. 왜? 글을 내가 담을 수 있을 자신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반드시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이거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초기 사업자는 네트워크적 사고와 실전에 필요한 책, 중기 때 이렇게 팀이 만들어졌을 때 VP 이상부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 다 누가 리더예요? 저희? 누구부터 리더예요? 1인부터 이 리더예요. 1인부터 나 혼자 셀프 리더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 스스로를 경영할 수 있는 셀프 리더가 되는 게 첫 번째고요. 우리 리더십 보너스 뭐부터 받아요? SM부터 받잖아요. 그쵸? 예. 바로 그때부터 팀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열정과 끈기, 지속, 역경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우리 해강그룹에서 추천 도서를 해주잖아요. 선정을 해주잖아요. 그 책을 좀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책을
나 혼자 따로 읽는 거는 추천 도서 이외에 있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추천 도서를 읽지 않고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을 읽는다? 그건 권하지 않아요. 기본 마인드가 틀이 기본 베이직이 갖춰져 있는 데서 살을 붙이는 게 중요하지. 내 취미껏 취향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리더 사업자 모든 책을 소화하고 인간적인 성장을 높이는 책. 인문학 네트워크를 접목시켜야 돼요. 반드시. 인문학하고 네트워크 접목시키지 못하면 인문학으로 그냥 빠져서 인문학으로 그냥 나가버리시는 분이 계세요. 네트워크를 잘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반드시 리더십에 관한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룹을 형성시키려면 다운라인에게 상황에 맞는 책을 스폰서들이 추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 파트너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질문하는데 몰라. 왜? 내가 안 읽어봤기 때문에 추천을 못 해주는 거예요. 본인들 이 시간에 조금 점검하시는 시간으로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식과 지혜가 공존해야 됩니다. 지혜는 현장에서 나오죠. 예. 저희가 갖고 있는 책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그리고 현장에서 나온 경험, 이것이 합쳐져서 지혜가, 우리가 형성이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책을 읽기가 굉장히 많은 뜻을 갖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일일 일강. 예전에는 이것이 테이프 듣기였어요. 테이프 듣기. 근데 지금은 어때요? 테이프 듣는 사람 없죠. 유튜브로 저희가 이제 일일 일강을 듣는데, 예전에 이런 말을 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스폰서 사장님들한테. 음, 500만 원 제가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 목표가 처음에 500만 원이었거든요. 500만 원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됐더니, 500번 세미나를 들으래요. 500번. 뭔 소리야? 뭐 세미나 든다고 다 뭐 성공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이거는 진실이에요. 네. 500번 들으면 500만 원 봅니다, 여러분. 믿고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트워크를 해보신 분들은 이럴 거예요. 시스템에 참여한다고 다 성공하나? 책을 읽는다고 다 성공하나? 고개들을 다 한다고 성공하나? 이런 생각 가질 거예요. 자, 여러분. PM 사업을 한다고 다 성공하나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 모두 다 동전의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 자, 긍정과 부정이 있고요. 시스템에 참여를 해도 성공하시는 분이 있고 성공하지 못하는 분이 있겠죠. 예. 그러나, 자, 포커스가 내가 성공으로 맞춰져 있는 사람은 어디로 맞춰줘야 돼요? 긍정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500번 들으시면 5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먼저예요. 예. 자, 강의 듣는 자세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혹은 또 책상에 앉아서 내가 들을 수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거는 집에서 아니면 이동하면서 들을 수 있는데 공부하듯이 좀 자세를 좀 바르게 앉고 들으시는 게 좋아요. 누워서 듣잖아요. 자요. 이거는 수면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초기에 많이 했던 실수예요. 그냥 강의 듣는다 생각하고 자는 거예요. 근데 와, 이거 뭐, 일어나면 아무것도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좀 필기도 하면서 제가 소파에 앉아서 들을 때랑 책상에 앉아서 들을 때랑 식탁에 앉아서 들을 때랑 완전히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듯이 요약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건 이걸 듣고 나서 내가 요약도 하고 감사일기까지 쓰면 더 좋아요. 예, 근데 감사일기까지 바라지 않고 나 요약하는 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귓가에 맴도는 강의.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 강의가 너무너무 막 내 마음속에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꽉 차게 풀로 갖고 가고 싶어. 이 잠재의식에 넣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거 100번 들으셔도 돼요. 100번 들으시고요. 저는 하루에 5번씩도 들은 적 있어요. 예.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김승준 그룹장님이 그 전체적으로 필사 이벤트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장세자 그룹장님 그 강의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필사를 그 강의 하나를 우리가 필사를 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세자 그룹장님 이걸 많이 하시잖아요. 막 이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다 적는 거야. 이러면서 이 필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니까 이 강의를 진짜 한 100번은 듣는 것 같더라고요. 어. 이렇게 내가 진짜 마음에 꽂히고 귓가에 맴도는 강의는 필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그분의 성공 마인드를 뼛속까지 새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 강사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들의 마이스토리를 통해서 명단의 영감을 얻어야 돼요. 명단의 영감. 이 강의를 들을 때
이 사람 저 사람의 강의를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명단에 영감을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한 사람의 명단을 만날 때도 바로 이러면 초대로 이어질 수 있어요. 네. 반드시 명단을 떠올리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룹을 형성시키려면은 명단과 내가 초대하려는 그 명단 있죠? 그리고 강사를 매칭할 줄 알아야 돼요.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자영업을 했던 사람이 지금 그만두고 전업을 해서 이 PM 사업가로 뭔가, 큰 뭐 성과를 내고 있어. 이런 분들이 내 주변에 명단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강사와 명단을 매칭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강사가 강의를 할 때 초대하면 되는 거죠. 취업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자, 성공 마인드를 통해서 사업 경험을 짧은 시간에 습득할 수 있는 게 바로 일일 일강 유튜브 강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0만 원 벌기 위해서 세미나 500번 들으면 된다. 라는 말을 믿고 예, 들으시면 되고요. 자, 시스템 참여. 미팅이나 세미나에 참여하는 거, 스폰서가 주관하는 미팅이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거 아주 기본이죠. 시스템이 원래 우리가 여기에는 없지만, 고객에는 없지만, 제가 넣은 이유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넣었어요. 자, 시스템을 통해서 팀워크는 개인보다 굉장히 위대해집니다. 처음에 제가 초기에, 사업을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했었죠. 3개월, EVP를 제가 3개월 만에 가게 되면서, 빠른 승급을 저도 다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서 좀 자만했어.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위대한 개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큰 오산이죠. 예. 팀워크보다 더 위대하지 않습니다. 개인은 절대. 예,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네. 이거는 뭐 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자, 시스템에서 무엇을 배우시면 되냐면 팔로우십을 배우셔야 돼요. 자, 스폰서를 팔로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뭐를 해야 되냐? 내 파트너들을 리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리더십. 내가 스폰서를 그냥 따르는 거. 예스, 예스, 예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뭐를 해야 된다고요? 내가 스폰서에게 배운 거를 파트너에게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돼요. 여기서 나만 스폰서에게 팔로우하고 그냥 멈추시면은 복제 안 돼요. 정말입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팔로우십과 리더십이 함께 할 때 여기서 엄청난 레버리지가 일어나요. 여기서 엄청난 레버리지가 일어난다. 내가 뭔가 조직의 확장이 없고 파트너하고 뭔가 소통이 안 되고 있고 파트너하고 뭔가 이게 얘기를 해도 뭔가 자꾸 어긋나는 느낌이고 이렇다는 건 팔로우십과 리더십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레버리지가 일어나지 않을 때 이걸 점검을 해주시고요. 자, 그룹을 형성시키려면 시스템을 운영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운영할 줄 아셔야 됩니다. 리더는 시스템의 뚝심 인력이에요. 리더가 시스템에서 핵심으로 잘난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스템에서 뒤에서 뭔가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그쵸? 봉사도 할 줄 알고 이런 사람이 바로 뚝심 인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시스템은 우리 네트워커의 목숨이에요, 사실. 시스템이 없으면 우리는 로열티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시스템이 반드시 생명이다. 나의 통제권이 벗어나도 돌아갈 수 있는 재정적, 시간적 자유를 주는 것이 시스템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우리 김승준 그룹장이 권경희 그룹장님이시죠. 한 달 유럽 여행 가셨을 때 어땠어요? 저희 그룹 시스템 알아서 잘 돌아갔잖아요. 통제권이 벗어나도 알아서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 이럴 때 비로소 네트워크에 완전 프리 선언이 가능한 거죠. 한마디로 은퇴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두 날개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서 되게 좀 정리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이 부분을. 큰 시스템이 있고 작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약간 요거에 대해서 혼동이 좀 있을 수 있어요. 큰 시스템을 통해서는 사업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방향을 잡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큰 사업의 내비게이션. 예. 자, 작은 시스템. 우리 요 구모, 오션방.
아니면 우리 사장님 이하에 뭐 예를 들어서 트레이닝을 하는 뭐 셀 미팅이 있어요. 그럴 때는 뭐예요? 거기서는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션방 줌 미팅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이에요. 사장님들. 저는 여러분들의 사업의 방향을 제시를 해줄 수는 있긴 하지만 조금 더 큰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의 방향을 제시를 받으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로 마음 놓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말 다 하면서 내가 역량을 강화시키시면 돼요. 그리고 큰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강의도 하시고 역량을 더 펼치시면 되는 거예요. 연습의 장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큰 시스템에 의존하시면요. 자가 분열 능력이 또 너무 저하됩니다. 이렇게 오션방에 만약에 오션방에 줌 미팅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이 작은 시스템에만 여러분 집중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큰 걸 얻을 수가 없어요. 궁극적인 조직의 확장과 팀업, 그리고 리더로서의 성장을 돕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큰 물에서 노셔야 돼요. 리더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명심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작은 시스템에만 있게 되잖아요. 그럼 그냥 세일즈 클럽이에요. 판매 조직이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저희는 어때요?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로열티 소득을 창출하는 레버리지를 만드는 조직을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큰 시스템, 그리고 작은 시스템의 두 날개 시스템을 갖고 가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품 애용은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잘하고 계세요. 예. 자, 제품을 사용하고 나누는 것이 사업의 시작이죠. 이게 세일즈와의 차별이에요. 세일즈는 어떤가요? 내가 제품 먹지 않아도 팔 수 있어요. 그쵸? 네트워크 차이는 뭐예요? 내가 느끼고 느낀 것만 전달이 되죠. 그죠? 그리고 어때요? 내가 전달한 사람에게 의해서 유통이 일어나죠. 회사와 PM 본사와 그 사람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유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캐시백을 받죠. 그럼 이게 바로 유통을 일어나게 계기를 만든 사람 뭐예요? 나죠, 나. 나에게 캐시백을 해주는 이 시스템이 뭔가요?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애용하는 의미는 내가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간혹 가다 남자분들이 파트너 사장인데 제품 애용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꼭 그런 분들이 파트너분들이 한두 번씩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에게는 내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안내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무를 모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컨택. 자, 컨택, 이거 가장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팀에서. 컨택, 카톡, 전화, 미팅. SNS도 사실 온라인 컨택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예. 자, 컨택. 자, 우리는 철저하게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PM 사업, 그쵸? 사람을 만나야지 일이 발생이 돼요. 어. 그런데 이 컨택할 명단은 내가 언제 이게 확장이 될까요? 내가 집중하고 몰입할 때 저는 명단이 확장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관심이 없어, 이 사업에 아직 푹 빠져들지 않았어. 그럼 명단 안 나옵니다. 초기 사업자들 명단 안 나오는 이유는요, 내가 아직 이 사업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직 집중할 타이밍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명단이 안 나온 분들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될까요? 강의 들으셔야 돼요. 강의.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강의 들어서 이분에게 강의를 10편, 20편, 20강 듣게끔 해주셔야 돼요. 명단 나와요. 그러면. 예. 명단이 안 나오시는 분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예. 자, 그리고 명단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명단 있을 수 있게, 신규 컨택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기존 고객 후속 컨택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저에게 거절한 사람, 내가 냉동실에 명단 넣어 놓죠. 그쵸? 잠깐 지나치잖아요. 그 사람은 계속 끈질기게 안 하고 패스하라고 하잖아요. 넥스트 넘기라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 사람 주기적으로 다시 신뢰 쌓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타이밍을 계속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사람의 관심사가, 니즈가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신뢰 쌓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있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냉동실에 넣어놓고 한 번씩은 꺼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정보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 벌써 컨택할 게 너무나 많아요. 자, 고객이 보내지 말라고 할 때까지 계속 보냅니다. 이것도 내가 뭔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불편할 것 같아서 내가 안 보내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보내지 말라고 할 때까지 보내는 거예요. 예. 자, 카톡. 저는 어떤 방법을 했냐면, 저는 전화 안 해요.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 저는 사업한 지 3년이 됐기 때문에, 어, 지금 막 신규 명단에게 막 전화를 하고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 전화하면 그리고 잘 안 받던데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카톡으로 해요. 카톡으로. 카톡으로 하고 업데이트한 프로필이 뜨잖아요. 그쵸? 그리고 생일인 친구들 프로필 뜨죠? 그러면 저는 그 친구에게 자동으로 그 프로필 뜨는 사람에게 그냥 1년이 지났든 2년이 지났든 연락합니다. 어때요? 하면? 뭐 그냥 아니 많은 거죠. 손해볼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 반응이 중요하지 않아요. 난 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내 생각대로 한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간혹가다 이런 얘기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 How to를 자꾸 묻는 분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는요. 내가 내 목적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해소가 돼요. 사실.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조금 더 진행을 해보다 보시면 아실 거고요. 약속이 만들어질 때까지 컨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컨택이 아니라 언제까지 컨택? 약속이 만들어질 때까지 컨택. 만날 사람을 찾을 때까지 컨택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진짜. 그냥 하시면 돼요. 편하게. 뭐, 1년 있다가 제가 예를 보여드릴 건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저는 해요, 그냥. 자, 거절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절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약속이 없으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약속이 없으면 너무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은 분들은 사업 시작 안 하신 분들이고요. 이 약속이 없으면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예. 자, 제가, 이거는 이제 좀 하도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제 거를 좀 뽑아왔거든요. 2022년 3월 달에 2022년이 언제야 도대체? 2년 전이네요. 이제 어느덧 봄이 성큼 느껴지네요. 사장님 뭐 잘 지내고 늘 사장님 응원합니다 하고 2년 동안 연락 안 하다가 제가 2024년 1월에 연락했네요. 이번 달에네요. 그쵸? 1월 10일 날 여전히 아름다운 누구누구님 잘 지내시죠? 2년 있다가 연락했어요. 아직 뭐뭐 하고 계신가요? 뭐 이러면서 그냥 안부 물어본 거. 이렇게 그냥 컨택하면 돼요.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 그냥 이렇게 안부 인사 물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인에게 연락하듯이 똑같이 하면 돼.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랬더니 대답하네요. 안녕하세요. 뭐 레스토랑 하고 있대요. 아직. 그러면서 제가 뭐 사장님한테 연락하고 싶었어요. 뭐 인사 건네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제가 사장님의 마음에 계속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장님에게 내가 연락한 이유를 밝혀야겠죠. 내 목적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부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도 연락하고 싶었는데 그때 누구에게 너무 실망해서 저랑 연결된 사람에게 실망해서 못했대요. 뭐 이렇게 얘기가 점점 풀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주도적으로 뭔가 얘기를 걸고 내가 계속 연락을 하게 되면 그가 딸려오게 돼 있어요. 이게 방법입니다. 2021년 8월에 오늘 생일인가 봐요 라고 하고 축하드려요 만나는 미역국 먹고 행복 만땅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고 원래 저는 커피 쿠폰을 하나씩 보내거든요. 근데 이분은 안 보냈네요 제가. 어쨌든 뭐 감사합니다 하고 뭐 이렇게 이거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2년 있다가 작년 10월에 요즘은 카카오톡 펌이 있잖아요. 그 펌에서 뜬 거예요 펌이. 내가 펌에다가 사장님 잘 지내시죠? 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뭐 답장이 왔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소통이 된 거죠. 결국은 이 사람이 지금 결혼을 한 것까지 제가 알게 됐고, 지금 어떻게 지내는 것까지 알게 됐고, 제가 미팅을 하자고 제안을까지 했어요. 지금 진도는 거기까지 나갔고, 거절을 지금 당한 상태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죠. 예.
그리고 당연히 거절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2년 만에, 3년 만에 연락해가지고, 알겠어요, 사장님, 빨리 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장님들. 여러분이라면 이 연락에 바로 오케이 하고 나가겠냐는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했을 때. 너무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또 신뢰를 쌓으면서 약속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의 의지만 있다면. 네. 안녕하세요. 사장이 예전에 뉴스킨 스타포텐셜에 함께했던 임병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와, 이분은 언제적 연락했는지, 제가 10년 전에 만났던 사람이에요. 10년 전에 N사에서. 그때 그 신규, 그러니까 초기 사업자들이 조금 잘하면 이 스타포텐셜이라는 걸 갔거든요. 거기서 만난 타그룹 사장이 딱 하루 봤어요. 근데 내가 오죽 할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한테 연락했겠냐고. 카톡 프사보다 문득 생각나서 연락드리게 됐는데 지금 뉴스키스 하면 안 하나 봐요. 이러면서 근데 뭐 하고 있는지도 물어보니까 내가 할 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말 하시면 돼요. 하고 있대. 딸이랑 같이 한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나를 너무 이 사람이 제 얼굴을 모를까 봐 제 얼굴을 보내줬어요. 우리 남편이랑 같이 그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스타포텐셜을.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도 이제 계속해서 말이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사장님들. 사장님들이 주도적으로 리딩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질문을 던지면 되잖아요. 단답형으로 말고 닫힌 대답을 할 수 없게끔 열린 대답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유도하면서 질문해야죠. 이런 것도 하시다 보면 지혜가 늘어요. 스킬이 늘고 경험이 많아지면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돈으로 알려주고 싶어도 알려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 쌓으셔야 돼요. 예. 다 대가 지불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겁니다. 에너지는 항상 주목하는 것으로 흐릅니다, 여러분. 내가 집중하는 것이 커진다라는 말을 이미 많이 알고 들으셨을 거예요.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것으로 흐릅니다. 자, 현금 흐름 사사분면 백날 이거 봤잖아요. 우리가 많이 봤지만 왼쪽 사분면에 노동소득을 하는 이 왼쪽 사분면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문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업가들은 목표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 how to는 반드시 해결이 된다라는 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자, 그럼 컨택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다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면 돼.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Just do it. 여기서도 예외가 없어요. 진짜. STP 보상. 직접 하거나 종이에 불거나. 이것도 너무 우리는 진짜 PM은 너무 관대해. 솔직히 사업이 너무 쉬우니까 이 기준도 너무 관대해요. 솔직히. 직접 여러분들이 테이블 미팅에서 하시거나 심지어 우리 전화로 해도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때요? 종이에 풀거나 아니면 보상 영상을 보내줘도 돼요. 이것도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들. 예, 종이에 풀거나 내가 혼자서 만난 사람이 없다면 내가 혼자서 연습하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매일 하셔야 돼요. 저도요, 테이블 미팅을 며칠 동안 안 나가서 만약에 이걸 못 풀잖아요? 안 풀잖아요? 그러면 STP 바로 안 나요. 술술술술 안 나고 내가 지금 어떨 때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고 방향이 자꾸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산으로 가고 있다고요. 매일매일 연습하셔야 돼요. 예. 자, 액션의 양을 늘리셔야 됩니다. 사업의 실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행동이 바로 쇼더 플랜이죠. 쇼더 플랜, 여러분의 플랜을 보여주시는 일이고요. 결국은 여러분을 보여주시는 일이에요. 나를 보여주는 일. 그리고 두 번째, 쇼더 프로덕이에요. 데몬스트레이션 들어가야겠죠. 프로덕이니까, 제품을 보여주시는 일이니까. 쇼더, 뭐예요 또? 피불.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플랜에서는 보상 플랜을 풀어줘야겠죠. 피불에 대해서는 초대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보여주고, 스폰서를 보여주고, 그룹을 보여주는 일이에요, 저희가. 이걸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아이템과 기회를 전달하는 행위이다. 매니아를 만들거나 혹은 매니저로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저는 간혹가다 질문 너무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질문해요. 사람들이 나한테 제품만 물어본다? 나한테 질문할 때. 그리고 나한테 어떤 사람이 사업을 물어본다? 어떤 질문을 더 많이 받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음. 상대방이 나에게 제품 문의만 한다면 나는 상대방에게 제품만 안내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상대방에게 사업을 전달하는 사업가의 모습으로 보여줬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PM에 대해서 문의할 거라는 얘기죠. 그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밖에서 어떻게 내가 보여지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강영우? 그 트레이너 있잖아요. 멍멍이 개. 그 강영욱한테 우리가 PM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 만나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개에 대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제품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예. 반드시 보상과 그리고 기회를 비전을 전달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성공의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한 건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세 건, 다섯 건 하시면 더 빠르게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자, 성공을 원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에게 각각 상황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제시할 줄 알아야 돼요. 1부터 10까지, 100까지 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키워드를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키워드는 내가 스토리로 잘 연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NTC, DMB, PM, 넷코, 브라보상, 뭐 이런 거 있죠. 다단계, 뭐 권리 수익, 현금을 사서면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핵심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마이스토리와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PM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지금은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타이밍적으로. 전문가들을 여러분 받고 싶지 않으세요? 네트워크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도 파트너로 받고 싶지 않으세요? 얻고 싶지 않으세요? 그들과 함께 사업하고 싶죠? 그럼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어 있으셔야지 전문가가 들어오죠. 요즘은 스폰서하고 그룹을 다 고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나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스폰서 상담은 원래 없어요. 없는데 이 고개더를 하시는 분에게만 저는 스폰서 상담의 기획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음. 스폰서 상담은 정기적으로 좀 하셔야 되고요. 스폰서에게 내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스폰서도 조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고개더도 안 하시고 스폰서에게 전화도 안 하시고 뭐 이러면 스폰서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생겨요. 사람이에요, 스폰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성공하고 싶다는 의지를, 여러분들의 의지를 고개도로 좀 보여주시고, 연락도 좀 하시고, 진짜 상담이 필요할 때는 요청하셔야 돼요. 필요할 때 요청하실 수 있는 분도 실력이에요. 내가 지금 뭐가 해결이 안 되는데, 요청하셔야 돼요. 스폰서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제발. 어. 혼자 하는 사업 아니라고 우리가 매일 말하는데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아이고, 아직 좀 시간이 있네요. 잠깐만요. 음. 자, 스폰서 상담을 받았다면 나의 성공 의지를 말이하는 행동으로 보여주시고요. 자,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시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고개들을 하는데 내가 고개들을 계속 했는데 성과가 안 나. 이럴 때는 뭐 해야 돼요? 타이밍이에요. 스폰서에게 점검을 받을 타이밍. 응.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점검 받을 게 없겠죠. 스폰서하고 상담할 게 없어요. 그때는 일단 기본부터 하시는 거예요. 뭐부터? 고개더부터. 예, 하시면 되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수평 관계죠. 스폰서하고 파트너가 수평 관계이지만 어때요? 스폰서는 어쨌든 나의 성공을 돕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성공하니까. 그죠? 그래서 존중과 예의를 갖춰 주셔야 되고, 스폰서의 에너지를 빼앗으면요, 나만 손해예요. 파트너의 길을 또 살려줘야 되죠. 그쵸? 똑같이. 우리는 서로의 길을 살려줘야지 우리 팀워크가 활성화돼요. 내가 그래서 내 파트너의 기를 절대 죽이면 안 되고, 그리고 스폰서의 기도 죽이면 안 돼요. 내 스폰서가 어디 가서 주눅 들면 우리 스폰서가 나를 위해서 뭔가 액티비티 해줄 것 같아요? 안 돼요. 결과 안 나오죠. 그리고 자꾸 다른 스폰서랑 비교하시나요? 그러지 마시고 자기 본인의 자세부터 점검해 주세요. 제발.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자, 나의 행동은 복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네, 나를 복제해도 되는지를 늘 점검하시기 바라고요. 그룹을 형성시키려면 올바른 방향성으로 성장하고 성공자와 밀착하셔야 돼요. PT 이상 분들과 밀착하세요. 네, PT 이상. 여기 누가 있어요? 이지화 사장님하고 한테 밀착하셔야 돼요. 저는요, 어, 제 스폰서 정소진 그룹장님에게 성공하고 싶어서 사실 우린 형제 라인이었거든요. N사에서. 저도 처음부터 막 스폰서에 대한 마음이 막 되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은 그게 나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바로 마음을 바꿨어요. 스폰서의 장점만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예. 그리고 우리 정선희 굴장님 저를 위해서 또 뭐를 막 잘 해주셨냐면 이 성공자들하고 만남을 잘 주선해 주셨어요. 가운데서 브릿지. 그러니까 권경희 그룹장이 김승준 그룹장하고 자꾸 만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셨죠. 사적인 자리들도 많이 마련해 주셨고, 물론 사적인 자리들도 다 비즈니스 미팅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목적이니까. 저는 이지화 사장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권경희 그룹장, 김승준 그룹장과 자꾸 그 애프터 미팅에 자꾸 가려고 제가 조금 더 있다가 사장이 더 있다가 집에 바로 가지 말고 우리 리더드 사장님들하고 같이 있다 가야 돼. 집에 가면 뭐 있어? 라고 하면서 매일 붙잡았어요. 이전에 아실 거예요. 이거 다 그거 제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들도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올바른 방향성으로 성장하고 성공자가 밀착하셔야 돼요. 내가 못한다면, 나는 파트너가 그런 사람과 밀착할 수 있도록 자리, 브릿지 역할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화 안에서 질문하고 깨달으셔야 되고요. 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신의 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성공자들은 뭐가 있잖아요. 한 큐가 있잖아요. 그 신의 한 수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왜 워렌 버핏과 우리가 그 많은 돈을 주면서 우리가 식사를 하겠어요. 신의 한 수를 배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 끝났고요. 근데 이게 다 고개더가 끝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음. 아, 맞네요. SNS. 자, SNS는, 지금 저도 매일매일 일 피드 올리고 있는데요. SNS는 이제 앞으로 PM에서 방향성은 다 SNS로 전환될 거예요, 사장님들. 흐름상 그래요. 어, 물론 SNS를 하고 나서도 오프라인에서 미팅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자세는 그대로 유지하시되 SNS도 명단의 확장과 내가 뭐 명단이 뭐 계속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SNS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매일매일 꾸준하게 올리셔라. 그리고 저 26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SNS 강의 있잖아요. 그때 들어오셔서 그 전문가 사장님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감일기 우리가 할 때 오늘 일어난 멋진 일 세 가지 쓰잖아요. 한 가지 쓰는 분 계시고 두 가지 쓰는 분 계세요. 여러분 세 가지 한번 써보세요.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마감할 때 부정적인 생각 말고 긍정적인 회로를 풀가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일어난 멋진 일을 세 가지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찾아보도록 하시고 이것도 습관이에요. 이것도 습관.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에게 칭찬해 주세요. 이거 되게 어렵지 않아요? 저 이게 너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자, 여러분, 어, 티업이 어려우신 분들 있죠? 스폰서 티업이 어렵고, 그룹의 티업이 어렵고, 그리고 내가 나를 티업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 이거 먼저 하세요. 나에게 칭찬하는 거. 이게 바로 나를 스스로 티업하는 일이에요. 티업이 왜 중요하냐면, 내 자신을 티업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가게를 오픈했단 말이에요. 근데 간판 불을 끄고 영업을 해. 간판 불을 끄고 영업하면 누가 그 영업집에 오나? 그쵸? 그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티업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되게 부끄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봤기 때문에 어색해서요. 근데 이것도 매일매일 나에게 스스로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도록 칭찬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마감을 하게 되죠. 이거를 보시면서
어제와 다른 오늘을 또, 내일을 또 해야 되는데, 점검을 해야 되는데, 자, 어제는, 자, 통계를 내보세요, 한번. 내가 매일매일 안 하는 거 있을 거예요. 잘하는 거 있고, 매일매일 안 하는 거 있어요. 안 하는 거 STP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 뭐를 안 해요? 보상 풀기, 보상 STP 안 하거나, 아니면 선택 안 하거나, 그쵸? 이거잖아요. 그리고 책 읽기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안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나의 약점이잖아요. 그쵸? 그거를 보고 그냥 넘어가면 발전 없어요. 아까 제가 동전의 양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똑같이 고개들을 해도 우리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부분이 동그라미가 나오고 어느 부분이 동그라미가 안 나오는지. 그 부분을 반드시 해결하셔야죠. 그래야지 성과로 연결돼요. 그래야지 성장으로 연결되고. 예. 이거를 하라고 고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예, 점검을 하시고요. 나중에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져요. 이 매너리즘에 빠진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매일 하는데 나 왜 성과가 없지? 나 매일 하는데 왜 성장이 없지? 나 매일 하는데 왜 직급 못 가? 이거 왜 그래요? 변화를 안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점검하시고 반드시 변화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보충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시간이 필요해요. 축적의 시간도 필요하고. 예,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시면 안 돼요. 아직도 나는 스폰서에게 고개들 하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 사업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음. 자, 익숙해져서 능숙해지는 게 중요하지 사실 매너리즘에 빠지면 절대 안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 끝났어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용의 23장 영린에 나오는 거죠. 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자,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예. 여러분들 마음에 좀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일의 이 작은 성공이 자, 성장과 성공으로 연결이 됩니다. 매일의 고개던은 여러분 믿으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그룹을 형성시킵니다. 반드시. 반드시 됩니다. 나와 같이 해당 넘버 5를 하는 파트너 100명의 로열티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1,000만 원이에요, 로열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1,000만 원이 따박따박 죽을 때까지 상속돼서 지속적으로 심지어 레버리지까지 일으켜서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고개들을 매일 한다면 너무나 작은 대가 지불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아니면 개인 시스템이 없는 여러분 모래성 조직을 원하시나요? 이 고개들을 하지 않는 그런 그냥 홀만 있는 매니저 조직을 원하시나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자, 우리가 매일 듣던 말이에요. 개인의 성장 없이는 라인의 성장이 없다. 개인의 성장 없이 사업의 성장은 뚜렷하게 한계가 있다. 예. 실패하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은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위대해질 차례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성공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개도 다 같이 하실 거죠? 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